네, 저는 질문과 토론을 좋아하는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평생 유대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평생 탈무드에 대해 토론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를 좋아하게 된 게 사실 어릴 때는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토론도 해본 적이 없고요. 스페인에 가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으면 이제 2달 동안 외국인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2시간, 4시간 와인 한 병 까고 2병 까면서 계속 질문과 토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과 토론 되게 좋아한다. 이런 거 외국에서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조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살롱에 이제 꽂히게 된 거예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살롱 문화. 예. 네, 그래서 탈무드 살롱 이름도 짓게 됐는데요.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 살롱 문화가 대세더라고요. 무슨 살롱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과 토론에 대해서 좀 억눌려 있다가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도 가보고 외국의 그 여러 문화에 열리게 되면서 우리도 살롱처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저희 생각입니다. 네. 유대인의 공부 문화는 왜 우수할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질문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하브루타가 중요하다. 이 말씀도 잠시 하셨는데 하브루타 전문가로서 하브루타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고유의 그 탈무드 학습법이에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뭐 일반 교육에도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탈무드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뭐 물론 터라도 공부할 때 쓰지만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예시바에서만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대학교에서는요 안 써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하브루타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교인 유대인,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만 하브루타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학교에서는요 그냥 질문 토론식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2010년에 전성수 교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동시에 같이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분은 교육학자라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렸어요. 재정의를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질문 토론 학습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런 정의가 없었어요? 하브루타는 원래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은 공부하는 짝이에요. 영어로 하면 스터디 파트너 정도. 그러니까 탈무드 배울 때 나하고 공부하는 짝을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명사네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하브루타 그러면은 하브루타 짝하고 대화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익숙합니다. 물론 어떤 교수님은 히브리대에서 내가 10년 공부했는데 하브루타 말 처음 들었다. 한국에서 하브루타 말 처음으로 들었대요. 근데 히브리대는 그 예시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말이 쓰일 리가 없고 예시바에 가야 들을 수 있는 단어거든요. 저도 예시바 가봤으니까 알죠. 이런 정의를 통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질문 토론 학습법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수업 시간에도 적용이 돼요.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하브루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수 학습법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예시바에서는 랍비의 수업 듣기 전에 한 2-3시간 미리 예습의 용도로서 쓰이는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면 하브루타 안 해요. 교수의 강의 듣기도 바쁘고 랍비의 강의 듣기도 바쁜데 하브루타 할 시간 없어요. 미리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랍비님과 또는 교수님과 토론하고 싶다 그러면 소모임을 또 만들어요. 그걸 하보라 또는 하보레라고 하는데, 그거는 랍비 한 분 모시고 6명의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질문 토론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예시바에서 보통 쓰이는 학습법입니다. 하브루타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도 강의도 되고, 그 다음에 하보레라고 랍비를 중심으로 7-7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그룹 토론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바에 가면 하브루타만 주구장창 하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수업 시간 전에만 하는 거예요. 강의도 있고 랍비의 토론도 있습니다.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하브루타라는 게 탈무드의 그 기원이 있나요? 잠언에 나와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게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할 때 많이 근거로 되는 그 구절이에요. 그거보다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상징적인데 한 형제가 쓰러져 있으면 다른 형제가 그걸 일으켜 세워지고, 그게 또 하브루타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째다까 할 때도 그 이야기해요. 잠언 11장 24-25절에 보면
오히려 나눠질수록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하브루타를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잠언에 가장 오래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잠언은 유대인의 토라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유대인의 토라는 아니지만 토라를 넓게 보면 네.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네네. 이제 적게는 이제 모세오경만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쩔 때는 모세오경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면 그냥 구약 성경으로 이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 공부 문화가 우수한 거는 사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쉐마 이스라엘이 크게 2개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그걸 하루에 2번 이상 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2번째는 자녀를 끊임없이 가르치려는 거거든요. 네. 잠자리에 들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뭐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헌신적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도 있지만 베갯머리 이야기. 네. 그건 애가 잠자리에 들면은 가서 책을 한 15분 동안 읽어주면서 그냥 책 읽어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아빠가 물어봐요. 어허.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 그러면 애가 자기가 지금 아빠가 읽어주는 책을 읽으면서 그건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하고 다시 이제 대답을 해. 그래서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서 질문을 유도하고 애하고 대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애는 근본적으로 몰입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 얘기를 그냥 흘러듣지 않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아빠가 물어보면 내가 빨리 대답해야지. 혹은 내 생각은 이거하고 좀 틀린데 그거하고 아빠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이런 거를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브루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 가서 친구하고 하는 거지만 그 훈련을 아빠가 베갯머리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파트너는 아빠야. 그건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거기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토론하고 하는 거를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쉐마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왜 공부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평생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지를 심어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가 중요해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유대인 역사에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나요?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두 학파가 샴마이 학파, 그다음에 힐렐 학파인데요. 그 하나 소개해드리면 한우카 절기 때는 8일간 세거든요. 8일간 세는 그 명절이 3개가 있어요. 아하. 유월절도 8일, 그다음에 초막절도 8일, 한우카도 8일.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는 8일인데 그때 이제 초를 하나씩 킬 것이냐 하나씩 끌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한 거예요. 네. 샴마이 학파는 초를 다 켜놔라. 네.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꺼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힐렐 학파는 아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네. 그 유대인 방에 가면 이렇게 8개 촛대가 이렇게 조그만한 네네.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조그만한 촛대를 껴가지고 힐렐 학파 입장에서 보면 하나 켜고 이틀에는 2번째 켜고 네네. 3일 이렇게 계속 하면 8일째가 되면 8개 다 켜져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그 반대니까 8일이 지나면 다 꺼져 있는 거죠. 뭔가 탕수육의 부먹 찍먹 논쟁과 살짝 그렇죠. 비슷한. 네. 그렇게 한데 지금은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네. 뭐 힐렐 학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우카 며칠째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 입장에서는 며칠 남았느냐를 그렇죠.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면 힐렐 학파 쪽으로 이게 결정이 됐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성전을 재봉헌하고 한우카 절기가 성전을 재봉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과 종교에 관한 것은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게 좋다. 불이 꺼져 있는 것보다는 네. 불이 다 켜져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힐렐 학파 입장이 선택이 됐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끄자 말자 막 이렇게 토론해서 이렇게 된 건데 뭐 그거 말고도 많죠. 예를 들면 매주자 네. 이거를 가로로 달자 세로로 달자 이렇게 이것도 논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싸우다 보니까 성경에 가로로 달아라
세로를 달아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약간 비스듬하게 45도를 달자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뭐랄까 하나를 의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융합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달아 이게 아니고 네. 수없이 오랫동안 토론하면서 결정한 거라 그런 그 관습들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전통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이게 유대인 역사에서부터 계속 있었고, 그럼요. 탈무드를 공부할 때 예시바에서 주로 쓰던 방법인데 사실 지금 한국 서울 대치동에 가면 하브루타 학원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나 봐요. 사실 이 말하는 공부라고도 하거든요. 네. 사람은 사실 말하고 싶어해요. 네.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말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우리의 교육은 그걸 감추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 안에 억눌려진 게 있죠. 그래서 그 말하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교육적 효과들이 있어요. 뭐 말하는 자체가 창의력을 굉장히 발달시키고 논리력을 발달시킵니다. 말을 하려면 논리적인 구성이 먼저 쭉 돼 있어요. 이 말로 쭉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것을 말로 해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고 이게 메타인지라고 해서 이런 효과도 있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자기가 사로잡혀요. 네. 자기가 한번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 쌓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니까 네. 돈도 잘 벌어요. 뭐 말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려. 말을 못해서 쌓이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하게 함으로써 그런 정신적인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말을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빨리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하죠. 근데 단 학원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뭐죠? 대규모로 못해. 아, 네네네. 예, 소수정예만 가능. 소수정예만 가능해. 그래서 네. 조그마한 소그룹 이 학원에서만 가능하지 몇백 명, 몇십 명 모아놓고 하는 이런 강의들에서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학원에 돈이 안 돼. 네. 차라리 인터넷을 한번 쫙 깔아놓고 그걸 읽겠다고 유료로 돈 내는 사람 그러면 뭐 전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꺼번에 100명도 200명도 몇천 명 몇만 명 들을 수 있으면 학원 입장에 또 강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진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이 좋은데 네. 이걸 생각하면 돈이 안 돼서 대규모로 퍼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은 돈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세계적인 하브루타 전문가인 엘리 홀저와 오리 켄트 교수님들이 네네. 쓴 책인데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주목했는데 하브루타 본문학습은 다양한 학문 연구에 특별히 인문학 분야에서 강력한 학습으로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인문학에는 해석, 토론, 자기성찰, 비판적 사고 능력이 다 필요한데 맞아. 하브루타가 그거의 직방이라는 거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이나 네. 과학 분야는 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해하고 거기에 알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브루타가 필요해요.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네. 인문학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고 그러니까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해석 이걸 하는데 하브루타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든가 이런 인문학 쪽에서는 깊은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갑론을박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또 이 책에서 또 재밌었던 게요. 예수님도 하브루타를 했다는 기록이 신약 그럼요.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누가복음에 예. 하브루타의 달인이세요. 하브루타의 달인이라고 제가 그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막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 피가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의 남유다 출신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요. 네. 그 사람들은 다 변질됐다. 아하. 그래갖고 그 동네 자체를 이렇게 네, 삥 둘러갈 정도로 네. 그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네. 예수님은 질러가잖아요. 네. 바로 거기를 지나가면서 만나갖고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할 때 그 대화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하브루타적이에요. 하나하나 질문해가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답에 대해서 다시 또 재질문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하브루타의 전형 같은 그런 대화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선생들 그러니까 랍비를 말하는 거죠.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는 게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그럼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막 이렇게 묻는 건 뭐예요? 그건 혼내는 거죠. 그냥 혼내는 거야. 질문이 아니야. 네, 질문을 빙자한. 맞아요. 네, 그런 식의 훈계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너무 정말 싫었어요. 진짜 질문이려면 질문의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지하게 네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거 옳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한번 설명해 줄래? 이렇게는 괜찮아. 근데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정말 아이를 꼬중하는 거죠. 유대인 엄마들은 절대 자기가 화난 상태에서는 애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먼저 기도를 해.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가 하는 기도, 그 기도문이 사실은 명문이에요. 그거를 한번 사실은 읽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포탈에 찾으면 나와. 여기 보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유대인 엄마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 이거를 한번 쭉 읽어주면 정말 좋아. 나는 이 기도가 너무 좋아.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물음에 대답해주고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주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과 매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소서. 사소한 짜증과 아픔, 고통,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 감게 하소서. 참을성을,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주소서. 생각과 기분을 깊이 헤아리고 있을 아이를 알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아이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과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과 열정을 주소서. 모진 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주소서.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이해와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 내면의 아이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평정심을 찾은 후에 비로소 아이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이를 감정적으로 윽박지르거나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건데.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하브루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실습도 살짝 해봤는데 이 하브루타가 예시바에서만 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하브루타의 확장으로서의 이 정신이 유대 문화 전반에 녹아있는 거 맞죠? 하브루타 안 해본 사람 많고요. 왜냐하면 정교를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거. 근데 하브루타 안 해본 사람은 많지만 학교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친구 얘기 들으면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하면 다 들고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친구 얘기 들으면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하면 다 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시바에서의 학습 문화가 일반 사회에도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대일로는 하지 않지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학습 문화예요. 네. 그리고 김정환 대표님이 번역하신 책이 있는데 하브루타 삶의 원칙 제다카. 네. 이 책이 전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서문에 한국에서 하브루타를 교실용 교수 학습법으로만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원리는 제다카나 하브루타나 매한가지이다. 하브루타를 익힌다는 것은 제다카, 즉 자선을 익히는 것과 같다. 하브루타나 제다카나 모두 질문, 겸손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되게 와닿았어요. 네, 이거는 그 잠언 11장 24, 25절 베풀수록 더 풍부해지는 네네. 원리를 이야기해요. 제다카는 그 원리예요. 네. 베풀수록 아낄수록 더 가난해지고 베풀수록 더 풍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제다카가 그거라는 거는 바로 인식이 오는데. 네, 근데 왜 하브루타가 그러냐 이 말이죠. 네. 이 구절에 대한 랍비 주석이 있어요. 네. 랍비 주석에 보면 이 하브루타 원리를 또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줄수록 더 많이 배운다. 네. 더 많이 배운다. 이런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병 그 앞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게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다카도 왜 질문이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마음대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려면 먼저 질문해. 뭘 원하십니까?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옷을 원하면 옷을 줘야 되고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뭐 먹을 거 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가난하니까 나는 쌀 줄래 이게 아니에요. 먼저 질문이 앞서야 돼요. 하브루타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앞서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가난한 사람을 향한 겸손이고요. 네. 하브루타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서로 배우려고 하브루타를 한 거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질문 그것도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질문 겸손한 거죠.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당신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쌓이고 하면 대화가 될 것이고 토론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큰 지혜가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쯔다카와 하부타는 원리가 같다. 예, 그래서 쯔다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부타 할 때도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질문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창의력과 인성을 동시에 길러주기 때문인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행위거든요. 네. 질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론을 위한 질문이 있고 정말 답을 구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질문.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지혜를 구하는 질문이에요. 진짜 내가 몰라. 네.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 모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토론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답을 알아. 저 사람이 평소에 하는 그 주장을 보면 어떤 답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수사학적 질문이. 이런 질문을 뭘 원하냐면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사람 의견과 내가 다를 때 미리 한번 떡 던져놓고 그 사람이 어떤 답을 할지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토론거리를 만들고 싶은 건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은 그걸 알만한 사람한테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 경제사 잘 몰라요. 그러면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찾아갈까요? 홍익희 교수님. 홍 교수님 찾아가죠. 그러니까 홍 교수님이 유대 경제사 책도 썼고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저에게 어떤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질문에? 그러면 저는 잘 경청하겠죠. 이 경청이 상대방을 매우 존중해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존중과 겸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좋은 인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 듣고 내 의견이 이제 또 좀 다를 때는 또 첨예하게 또 한번 부딪혀보면 거기에 창의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창의 인성 교육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정의와 진실. 우리가 범인을 잡아가지고 막 수사관이 조사를 하잖아요. 왜? 사실을 알려고. 사실을 안 다음에는 그다음에 정의를 세우죠. 왜냐하면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법정에 세우니까. 질문이 활성화되면 그 사회는 진실과 정의가 넘쳐 흘러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질문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질문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네.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대인 사회를 한번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자는 사회적인 어젠다를 함축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 지도자예요. 네. 기업의 지도자도 조직원들한테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업의 리더예요. 근데 그거는 학생이나 교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 학생 사이에서도 리더는 자기 동료 학생들한테 혹은 수업 시간에 좋은 답변을 유도해낼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리더는 질문을 잘하는 네, 사람이죠. 결국 리더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건 나름대로의 어떤 화두를 가지고 우리 조직원들이 혹은 우리 팀원들이 아니면 우리 같은 반 학우들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변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화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건 어떤 사회 문제를 느끼건 뭐 친구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건 모든 과정에서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입식으로 네. 학업도 그렇겠고 사회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군부 독재 시대에는 그들이 그 내려주는 어떠한 사회 어젠다를 그냥 국민교육 헌장 외듯이 그냥 쫓아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서는 사회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게 학습의 장이건 아니면 사회 어떤 의식에 관한 문제건 내가 좋은 질문, 좋은 화두를 붙잡고 있어야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홍익인간의 정신을 갖고 태어난 민족이거든요. 홍익인간이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질문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거를 생활화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 질문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네.
아주 좋은 요약이네. 질문이 네. 이끄는 삶. 네, 저도 지금 갑자기 확 떠올라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토론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면서 토론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뭐 사랑하라, 애국하라, 효도하라 이 모든 거 사회에서 당연하게 주입해온 거에 대해서 내 생각도 좀 써보고 그 질문도 던져보고 그 뿌리는 어디서 왔나 살펴보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 되게 궁금한데요. 저희 하브루트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네네,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교수님과 제가 짝이 되나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셋이 해도 돼요. 네. 원래 둘이 하는 건데 원래 기본이 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외가 없게 하려고. 둘이 그쵸, 그쵸. 하면은 뭐 책에 보니까 3명 이상이 하면은 소외되는 사람, 소외된 사람이 무인승차자도 있어요. 생기고. 근데 네. 뭐 많게는 4명까지 돼요. 근데 네, 그걸 하브루타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예시방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예시방도 가봤는데 뭐 2명이 기본인데 많으면 4명까지도 한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뭐 하브루타를 할 때는 항상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을 텍스트 주셨죠? 있어야 네. 돼요. 그리고 네. 읽을 때 네. 첫 번 읽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3명이 이제 한 번씩 읽어요. 원래는 그 2사람이 짝을 지을 때는 한 사람이 2번 정도 읽으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첫 번째 읽을 때는 드라이하게 읽어도 돼요. 네.